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가족에 대해 배울 건데요. 세계에는 다양한 가족이 있죠. 여러 세대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대가족과 부모와 자식만 생활하는 핵가족, 남편 한 명에 아내가 여러 명이 함께하는 일부 다처제 등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있는데요. 각 가족은 그 나라의 문화와 사는 환경에 따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엄마, 아빠, 여보와 같이 가족 간에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나요? 한국에도 여러 모습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가족부터 1인 가구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모습도 다양하게 변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가족과 가족을 부르는 다양한 호칭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가족이란 결혼, 혈연에 의해 이뤄진 두 사람 이상의 생활 공동체를 뜻하는데요. 가족은 기본적으로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랜 옛날, 한국은 여러 식구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부터 자식 세대까지 여러 명의 식구들이 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대가족은 주로 장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옛날에는 자녀 중 첫째 아들인 장남이 결혼을 하고 부모와 같이 살았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같이 살다가 결혼을 하면 집을 떠나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반드시 장남이 부모와 같이 살아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한 집에 조부모, 부모, 자녀 등 여러 세대의 가족이 같이 모여 사는 대가족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모습은 바뀌게 되는데요. 도시가 생겨나고 회사와 학교 등이 많이 생기면서 자녀들이 취직이나 공부를 하기 위해 도시로 향했습니다. 또한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간섭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장남도 결혼을 한 뒤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가족이 아닌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의 모습으로 점차 변했는데요. 또한 공부나 일을 하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고 남편과 아내만으로 구성됐거나 가족은 물론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사는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한 아빠와 자녀 또는 엄마와 자녀만 생활하거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녀, 손자만으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도 있습니다. 2010년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015년과 2035년의 가구 유형을 예상한 그래프를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부모, 자녀로 이뤄진 3대 이상의 구성원이 한 집에 사는 경우는 전체의 10%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핵가족의 비율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한편 2035년 그래프를 보면 1인 가구가 3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부부만 사는 2인 가족이 22%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달라지면서 한국의 가족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하는 나이대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은 보통 30대 전후에 결혼을 하지만 최근에는 30대가 넘어서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201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살고 있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26%라고 하는데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그들을 위한 생활 아이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크기의 세탁기, 청소기, 밥솥은 물론 냉장고까지 다양한 생활용품이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과 귀여운 디자인으로 혼자 생활하는 일명 싱글족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가족 모습에 이어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가족 간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엄마의 남동생이나 오빠를 어떻게 부르나요? 한국에서는 삼촌이라고 부르는데요. 엄마의 여동생이나 언니는 이모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가족 간에 부르는 호칭이 정말 다양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지금부터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 간의 호칭에 대해 배울 건데요. 부부 중 남자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여자를 아내라고 부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여보 또는 당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이름을 사용해 서로를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 이름이 현주라면 현주 아빠, 현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결혼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남자에게는 장가 간다라고 말하고 여자에게는 시집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내에게는 남편의 집이 시집이고 남편에게는 아내의 집이 장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부모를 시부모님이라고 부르고 남편은 아내의 부모를 장인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새아가, 아이를 낳았다면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모님을 각각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르는데요. 반대로 아내의 부모님은 남편을 사위라고 부르며 남편의 성을 앞에 붙여 누구누구 서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김씨라면 김서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남편과 아내의 형제 자매를 부르는 호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누나를 형님이라고 부르고요.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다면 아가씨라고 부릅니다. 남편의 형에게는 아주버님, 남동생에게는 도련님 또는 서방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남동생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도련님, 결혼을 했다면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의 언니에게 처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동생에게는 처제라고 부릅니다. 아내에게 오빠가 있다면 형님으로 부르고 남동생에게는 처남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촌수에 대해 배워볼까요? 촌수란 가족과 친척 간의 멀고 가까움을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봐서 촌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1촌이고 형제 자매 간에는 2촌이 됩니다. 아내, 남편의 형제 자매와 자녀는 3촌이 되는데요. 아내, 남편의 형제 자매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들끼리는 4촌이 되고 서로의 호칭 역시 4촌이라고 부릅니다. 남편의 남자 형제의 자녀와는 친사촌이라고 부르고
남편의 여자 형제 자녀와는 고종사촌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아내의 남자 형제 자녀와는 외사촌이라고 부르고 아내의 여자 형제 자녀와는 이종사촌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가족관계와 호칭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도 가족관계도를 그려본 뒤 호칭을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배울 것은 우리와 식구라는 표현인데요. 한국 사람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나와 당신을 합한 표현으로 한국 사람들은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등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외국 사람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당신은 나의 가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만큼 당신을 가깝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 대신에 식구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식구라는 표현은 한 상에서 밥을 먹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언제 한번 밥 같이 먹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당신과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 간 호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국의 가족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